조용한 침입자, 식도암을 조심하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식도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식도암은 왜 조용한 침입자라고 불리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도암이 무서운 이유. 식도암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정도로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이 쌓여서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나라 식도암 발생률은 전체 암 중에서는 높지 않지만 문제는 발견했을 때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이지만 늦게 발견하면 2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1단계 초기 침입의 신호들. 식도암의 시작은 정말 조용합니다. 가장 흔한 초기 증상들을 살펴보면 먼저 가벼운 속쓰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나 매운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두 번째는 삼킬 때 약간의 불편함입니다.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지만 물을 마시면 넘어가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위식 도역류 질환, 즉 GERD입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이 질환이 오래 지속되면 식도 점막이 손상되고 발해식도라는 전암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해식도는 정상적인 식도 세포가 위의 세포와 비슷하게 변화하는 상태인데 이때부터는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단계 놓치면 안 되는 경고 신호들. 식도암이 어느 정도 자라면 더 뚜렷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하곤란, 즉 삼킴곤란입니다. 처음에는 딱딱한 음식을 삼킬 때만 불편하다가 점차 부드러운 음식, 심지어 물조차 삼키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식도 내강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체중 감소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삼키기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고 암세포가 영양분을 소모하면서 체중이 급격히 빠질 수 있어요. 6개월 내에 체중의 10% 이상이 빠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가슴 통증이나 등 쪽 통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통이나 소화불량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지속적이고 점차 심해진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목소리 변화나 기침이 계속된다면 식도암이 주변 신경을 압박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위험으로 오해받은 식도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2세 김모 씨는 6개월 전부터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식이 잦은 직장인이라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생각하고 약국에서 소화제만 사 먹었죠.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 목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고 체중도 5kg이나 빠졌어요. 주변에서는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부러워했지만 본인은 불안했습니다. 특히 좋아하던 고기를 먹을 때 삼키기 어려워진 것이 결정적이었죠. 결국 내과를 찾았고 처음에는 역시 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내시경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추가 검사를 진행했고 식도 중부의 이기 식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는 아니었지만 수술과 항암 치료를 통해 현재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초기 증상이 흔한 위장 질환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점차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3단계 생명을 위협하는 진행 단계. 식도암이 3-4기로 진행되면 상황이 매우 심각해집니다. 암이 식도벽을 뚫고 주변 장기로 침범하거나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수술만으로는 치료가 어렵고 방사선 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진행된 식도암의 증상들을 살펴보면
먼저 심한 연하곤란으로 거의 아무것도 삼킬 수 없게 됩니다. 타액조차 넘기기 어려워져서 침을 계속 뱉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음식물이나 타액이 기도로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체중 감소는 더욱 심해지고 영양실조 상태가 됩니다. 이는 치료 효과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영양 관리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통증도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식도암의 주요 위험 요인들. 식도암을 예방하려면 먼저 위험 요인들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흡연과 음주입니다. 담배와 알코올은 식도 점막을 직접 자극하고 손상시킵니다. 특히 둘을 함께하면 위험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뜨거운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습관도 위험합니다. 65도 이상의 뜨거운 차나 음식은 식도 점막에 반복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뜨거운 국물이나 차를 마실 때는 조금 식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식도역류 질환도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위산이 지속적으로 식도로 역류하면 만성염증이 발생하고 결국 암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만은 복압을 증가시켜 역류를 악화시키므로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가공육의 과도한 섭취, 질산염이 많은 음식, 곰팡이 독소에 오염된 음식도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보호 효과가 있으므로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예방 방법들. 그렇다면 식도암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금연과 금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흡연이나 음주를 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끊으면 위험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금연 후 10년이 지나면 식도암 위험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음식 온도에 주의하세요. 뜨거운 음식은 충분히 식혀서 드시고 천천히 씹어서 삼키는 습관을 기르세요. 급하게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은 식도에 좋지 않습니다. 위식도역류 질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세요. 위산억제제를 복용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식후 바로 눕지 말고 머리를 높게 하고 자는 것이 도움됩니다. 기름진 음식, 초콜릿, 커피, 양파, 마늘 등 역류를 악화시키는 음식은 피하세요.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복부 비만은 위를 압박해서 역류를 악화시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식이요법 측면에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특히 비타민C, 이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들이 좋습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당근, 감귤류, 베리류 등을 자주 드세요. 반대로 가공육 훈제 음식, 염장 음식은 줄이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방법. 식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험 요인을 가진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상부 위장관 내시경이 가장 정확한 검사 방법입니다. 식도, 위, 십이지장을 직접 관찰할 수 있고 의심스러운 부위가 있으면 조직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40세 이후에는 2년마다, 위험 요인이 있다면 1년마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발의 식도가 발견된 분들은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1-2년마다 내시경 검사를 통해 암으로의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검사 간격을 더 단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비 내시경이라는 더 편한 검사 방법도 있습니다. 코를 통해 가는 내시경을 넣어서 검사하므로 기존 내시경보다 불편함이 적습니다. 물론 정확도는 일반 내시경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선별 검사로는 충분히 유용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 대처 방법. 만약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삼킬 때 걸리는 느낌이 점차 심해지거나 딱딱한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진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고기나 빵 같은 것만 걸리다가 나중에는 죽이나 물도 삼키기 어려워지는 단계적 악화가 특징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6개월 내에 5kg 이상 또는 기존 체중의 10% 이상 빠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식욕은 있는데 체중이 빠진다면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지속적인 가슴 통증이나 등 통증, 목소리 변화, 만성 기침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증상들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가족력과 유전적 요인. 식도암은 다른 암에 비해 유전적 요인은 적은 편이지만 가족력이 있다면 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직계 가족 중에 식도암 환자가 있다면 일반인보다 2-3배 정도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일부 유전 질환들이 식도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틸로시스라는 드문 유전 질환이나 판코니 빈혈 등이 있으면 식도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일찍부터 더 자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치료 후 관리와 재발 방지. 식도암 치료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술을 받은 경우 식사 방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소량씩 자주 나누어 먹어야 하고 충분히 씹어서 천천히 삼켜야 합니다. 영양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칼로리 섭취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하면 영양 보충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영양 상태를 점검하고 영양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됩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위험 요인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금연과 금주는 당연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추적 검사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처음 2년간은 3-6개월마다 이후에는 6개월-1년마다 검사를 받아 재발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무리하며 식도암은 정말 무서운 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않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흡연, 음주, 위식 도역류 질환 등의 위험 요인을 가진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정기 검진이 식도암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정기 검진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